탈락했다 살아난 바로 대장동 변호사, 저희가 준비한 3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젯밤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한 것에 대해서 경선 탈락, 누군가는 비명 멸족이라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공천 혁명이라고 하고 있고 참 180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요, 민주당이 청년 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 갑 경선 후보자로 성춘 전 행정관이 대상에서 원래 있었다가 제외가 됐습니다. 탈락한 성춘 전 행정관 대신 이 사람이 다시 경선에 올랐습니다. 최종 경선 대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서대문갑 청년 전략 특구 후보자 경선에 참여할 대상자는 권지웅, 김규현, 성치훈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서대문갑 전략선거구 경선 후보자 의결했습니다. 기존 서류 심사와 그리고 공개 오디션 거쳐서 3인 후보로 압축됐고요.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후보로 의결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아 후보가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요렇게 의결을 했는데. 어제 안규백 위원장이 예. 김동아 후보 아니라고 성취훈 후보로 말씀하셨다. 아,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확인 못 해봤는데 요 최고위에는 요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의결을 했었거든요. 아, 예. 잠시만요. 최종 의결권은 최고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위에서 조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후보로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고요. 그래요? 라고 반문을 했어요, 기자들에게 강서훈 대변인. 당의 대변인조차 그 과정, 결과를 바로 내막을 잘 몰랐을 정도로 밤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청년 후보 5명, 대국민 오디션,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성춘, 전수미 이렇게 오디션을 했는데 어젯밤까지만 해도 성춘 전 행정관이 있었다가 탈락하고 김동아 변호사가 다시 경선에 붙여졌다. 이 내막 두고 당에서 말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참 기가 막힌 공천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사실 이 지역이요, 우상호 의원이 본인이 불출마하면서 당에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예. 이 지역만큼은 청년들에게 좀 지역을 줬으면 좋겠다. 그 당에서 받아들여서 청년 특구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디션까지 했어요. 다 중계됐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오디션까지 다 중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다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 기사까지 났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강선우 대변인도 아니 이 3명이 그렇게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바뀐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략공천에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누군가가 그 중간에 성치훈 지금 후보를 제껴내고 김동아 변호사를 넣고 최고위원회에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바꾸면 모르겠지만 이미 그 단계에서 누군가가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그 누구가 바꿨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3명이 오디션을 해서 3명이 결정되는데 특히 새롭게 이 올라온 김동아 변호사는 누구냐면 바로 이 정진상 씨의 변호인입니다. 예. 변호인이고 이 사람은요, 저쪽 평택인가 거기서 나오려고 하다 그 출마를 포기하고 갑자기 서대문 그 갑으로 왔어요. 예. 그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 이 지역을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주는 거 아닌가? 대장동 변호사한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오디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떨어지니까 아, 그건 아닌갑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지금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성치훈 씨 같은 경우는 연세대 총학생회 출신이고 청와대 행정관도 했는데 안희정 당시 지사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지금 컷오프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자, 공천이 이런 식이니 순천 지역의 권양엽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뻔히 있는 후보를 그냥 갑자기 여성 공천으로 해서 바꿔서 했더니 또 이 지역도 대장동 변호사한테 또다시 특혜를 주는 건가요? 만약에 이 지역이 앞으로 김동아 변호사로 최종 확정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건 새로운 공천 파동이 일 것 같습니다. 잠시 이현정 의원 논평 중에 잠깐 덧붙이자면
안희정 전 지사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제외된 게 아니라 당시 뭐 2차 가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민주당 차원에서. 근데 다만 아까 이 의원께서 지적했던 김동아 변호사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혹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잠시 화면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 2년 전 제기했던 공소장에 의해서 수년간 재판이 진행되었고 변호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거기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게 모든 게 다 뒤집어진 상황에서 대장동 재판 등 많은 일에 참여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직접 뛰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지킨다는 사명 하나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검찰의 표면적 탄압에 대응해 온 것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의 치열한 법리 검토와 재판 진행을 주도하였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맡으면서 얘기로만 듣던 정치 수사, 조작 수사를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을 좀 보니까 김동아 변호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좀 대략 가닥이 잡히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의 얘기는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당시 2차 가해 논란이 있어서 문제 제기에 들어왔고 정무적 판단으로 제기를 했다. 배제를 했다. 특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동아 변호사는 사실 이른바 뭐 친명 유튜브라고 하나요? 친야상의 유튜브에서 꽤 이른바 찐명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어서 이른바 개딸들 얘기를 좀 볼까요? 화면에 보면 장현주 변호사님. 네. 역시 공정한 공천이다. 생환했다. 김동아 변호사 가자. 이제 뭔가 물론 제명인의 말의 여론이 모두 다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위기가 뭔가 그렇게 형성돼서 이번에도 뭐 이른바 친명 횡재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사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분석 자체는 너무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또 프레임에 갇힌 또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의 모든 공천 과정들을 뭐 계파 갈등의 프레임에 놓고만 볼 수 없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결과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서대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만약에 정무적인 판단을 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발표되기 전에 내부에서 정무적 판단을 다 하고 그 후에 발표가 되었더라면 좀 더 매끄러운 그런 공천 과정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다만 지금 안규백 위원장 이야기에 따르자면 여성단체가 강력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물론 시민단체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예.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와 또 별개로 김동아 변호사가 지금 4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추윤 위원장을 빼고 그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이지 특혜가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일단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좀 더 본 후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 말씀은 뭐 과정에서 대변인이 일단 뭐 대변인조차 모를 정도로 발표한 이런 부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단순히 뭐 친명 행제, 비명 행사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번째 있기 때문에 세 번째가 논란 때문에 빠지니까 올렸다는 게 이제 민주당 얘기고 뭐 멀리 성남 용인에서 이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를 공천 대납하듯이 공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변호사까지도 바꿔서 넣었던데요. 김동아 씨인가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막장 공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뭐 뉴스탑 10 패널이기도 하니까요. 성추윤 전 행정관. 공정한 경쟁에게 결정된 사안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다. 안규백 위원장 후보 교체 통보받고 그런데 본인 입장을 전달했으니까 답변 듣지 못했다. 자기 이제 안희정 전 지사 관련 2차 가해 아니다. 논란 이거 아니다라는데 이런 공천 과정들을 신경민 의원께서 많이 보신 분이잖아요. 이거 네. 성추윤 행정관의 이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최고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각종 공천 과정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몇 가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겁니까? 첫째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잘못된 거 교정하자면은 안희정 지사 측은 안희정 지사 사건이 있은 후에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안희정 지사를 편드는 쪽하고 피해 여성을 편드는 측하고의 갈등이요. 예. 당내에서 굉장히 심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측의 편을 들었던 사람이
피해 여성 측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허. 그래서 이건 아마 문제 제기가 굉장히 심하게 됐을 거기 때문에요. 예. 이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사안일 것이 너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정무적 결정이 정당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나치고 집요하다고 할 정도로 법 절차를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법 절차를 강조를 해서 이런 경우에 지금 성치훈 씨가 문제가 생겼으면은 이걸 갈아 끼우는 절차를 어떻게 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고 절차적 흠이나 하자를 만들지 않을 것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바꿔야 되거든요. 예. 가령 이분이 문제가 생기면 이분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승복을 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차순위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절차를 새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그냥 의결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요할 정도로 불필요할 정도로 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이 원칙을 민주당이 전략공관위가 어긴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했으면 대변인을 바보를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대변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 이러이러 일이 됐으니까 당신은 가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답변을 하라는 SOP를 줘서 가야 되는데 예. 아무 무장도 시키지 않고 당신 가서 이것만 발표해라고 한 장 떡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 대변인이 완전히 바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몇 가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건 반성을 하고요. 고쳐야 되고 이 절차를 만약에 새로 해야 된다면 새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렇게 극렬 반발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왜 공정한 경쟁에 결정된 사안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힌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비명행사, 친명횡재 뭐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는데 김동아 변호사의 과거 전력 얘기를 하면서 뭐 다만 당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의한 조정 4등을 3등으로 올린 거라고 하니까요. 잘 지켜보겠습니다.